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규모 경제 위기를 예상한다. 대규모 기업 파산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규모 경제 위기를 예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쯤에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주주 서한문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의 44년 투자 경력의 경력자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다. 블랙록의 작년 말 자산은 7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을 운영하는 큰 자산 운용사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쉐어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TLT도 있고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IYW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죠.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약 44년의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화에서 레리 핑크가 이런 말을 했죠. 현재 트럼프 정부의 경제 대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정부와의 인연의 끈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와의 경제 대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난 3월 30일 날 레리 핑크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잠깐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44년 금융 경영업에 몸을 담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 경제가 코로나로 완전하게 변할 것이다. 언젠가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당장은 혼란스러운 눈앞을 보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먼 지평선을 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때 세계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바뀔 것이고 산업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시장은 엄청난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이지만은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는 대화를 한 달 전에 20년 3월 30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얘기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죠. 20년 5월 6일. 이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법인세가 현행 21%에서 28% 내지 29%로 인상될 것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대규모 파산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승계획 없이 텅 빈 항공기 회사들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번째는 실물 경기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다섯 번째는 전 세계에서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의 부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5가지를 볼 때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여론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비관이지만 긍정적인 말로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법인세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약 3.7T가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지막지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이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 소득세율 인상도 전망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그의 공약 중 하나인 기업체 증세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파산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호텔, 의류기업, 유람선업체, 항공사, 백화점, 소매업체들에게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텔도 파산이 있었고 의료기업도 있었고 유람선업체 또 백화점
지금 그 대규모 파산과 부도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의 3천만 개 중소기업의 지원이 안 된다면은 연말까지 약 25%, 750만 개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5월 7일이죠. 밤 11시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도 한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물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또 코로나도 현재 계속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식 시세가 오르는 것은 돈에 의해서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제이크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5월 4일 날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했는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또 이 지금 옷들이 다 그 모델들이 입은 옷인데 제이크루에서 이렇게 많은 옷들을 생산하는데 이번에 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도 즐겨 입는 그런 옷인데 파산 보호가 신청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승객 없는 텅 빈 항공기입니다. 지금 항공회사들이 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과 항공기 탑승을 꺼려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일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항공주 전량을 매도했다. 20년 4월 초에 손절매를 했는데 손실액이 약 6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실수죠. 워렌 버핏이 크래프트 하인즈의 실수 후에 또 이번에 항공주 전량 매도, 손절매 처리한 것이 60조 원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이번에 그 버크셔 주주총회는 아시다시피 성대하게 치른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해서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버핏은 앞으로 2, 3년간 항공주의 전망이 암울하다고 진단을 했고요.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도 채권 발행으로 현재 부채를 조달 중이지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지금 주차장에 비행기들을 설치를 했죠. 이 비행기들이 지금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승객이 없다 보니까 하늘을 날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 직원들 주차장에다가 비행기를 주기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실물 경기 수요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 없이 모든 사람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렘데시비르라는 것을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모든 사람에게 투약은 하지 않고 있죠. 모든 사람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복귀가 늦어질수록 소비 위축, 또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런 와중에 개인에게도 세금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산도 위축되겠죠.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 세계 민족주의와 고립주의가 부흥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벌써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고립주의의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위주의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 위주가 이 고립주의로 인해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레리 핑크가 5가지 발언을 했죠. 그 유추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레리 핑크의 발언은 암울한 예측이지만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다. 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가 인상된다면 정말 경제에는 강한 펀치를 맞은 격이 될 것이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나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른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편안한 시간이 될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금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 선거 결과에 의해서 2021년 내년 1월 20일 날 새로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럼 현재 트럼프의 정책과 조 바이든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책은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요. 멕시코 국경 봉쇄 문제, 이민 정책, 경제 정책, 또 미중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 주한 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 바이든은 기업에 대한 증세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또 중국과는 친한 친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된다면 기업체의 도산과 실업자의 증가, 또 미국의 총체적 경제 위기가 급속히 번져 나오겠죠. 미국의 총체적 경제 위기는 결국은 신흥국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과 주식은 자본주의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인데 부동산, 주식 모두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로 해서 레리 핑크의 발언을 유추해 봤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고 이어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의 해고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업이 또 부도가 되고 금융권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경제가 많이 악화돼서 신흥국에서는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미국 증권시장은 꾸준히 상승 중에 있지만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승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도 상세히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금으로 떠받치는 상황으로 어디까지 지속될지도 지켜본 다음에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하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멘붕 사태를 겪게 될 때도 올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현재 상황을 잘 지켜본 다음에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